이번 영상에서는 박살바이오에 대한 신규 공략의 관점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대응 방법에는 이 위쪽에 물려있는 기존 보유자들도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도 박살바이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큰 추세에서 절대로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구간이 이곳에서 이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만원을 기준으로 추세가 지지에 성공을 한다면 최대한 가까운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신규 공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8만원은 이전에 이와 같은 급등이 만들어질 때 주가를 본격적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한 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의 하락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만든 다음 무상증자를 거쳐서 지금 현재 낙폭을 크게 키우는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고가 이후 거래량을 살펴본다면 세력들의 이탈이 100%다 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무상증자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배 가까이 올라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너무 급등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조금은 빠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만원을 지지하게 된다면 반등의 시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상으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저항 구간은 총 3곳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분석 영상들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지지 라인들이 현재는 저항으로 역할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14만 5천원은 단기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었을 때 돌파에 실패를 하고 주가가 다시금 밀리게 되었던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7만 5천원은 신고가에서 하락을 멈추는 시도를 하기 위한 횡보 구간의 저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추세를 돌려 세우려는 시도가 이곳에서 나와 주었는데, 돌파가 되었다 하더라도 17만 5천원의 저항이 발생되었을 거라고 제가 어제 분석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만 4천원 부근인데, 이 부근은 고점에서 5일선이 꺾이게 되면서 본격적인 하락의 추세가 시작이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저항 구간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 공략의 관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저항 구간들에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보통 더 큰 수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매수가에 대한 본전 생각에 매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라도 참고를 하셔서 꼭 반등에 대한 익절이든 짧은 손절이든 대응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저항의 구간은 포지션에 따른 의미가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상승을 방해한다라는 관점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을 적용시키기에 저항 구간보다 분명한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는 신규 공략의 경우 익절을 동반한 추세 대응을 해 나가시고, 만약 물려 있다면 가급적 짧은 손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한 상승으로 단기 저항에 이 14만 5천원을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면 분할 매도 대응으로 다음 저항선까지 추가적인 추세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보유선을 높여가면서 추세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저항 돌파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빠르게 매도를 한 다음에 다음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지지 여부에 따라 재공략을 하시거나 다른 종목에 공략을 함으로써 기회 비용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 급등으로 이와 같이 단기 급등으로 크게 주가를 끌어올려서 신고가를 만든 종목이 이와 같은 하락 구간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신고가를 단기간 안에 주가를 급반등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물려있는 이쪽에서 주가를 높은 주가에 공략을 하고 오랫동안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기회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와 비슷한 흐름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 있었는데 차트를 비교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차트상의 기술적 측면을 비교한 것이니 종목명을 보시고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은 바로 신라젠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처럼 단기 급등의 흐름이 매우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등 시기에 상승 각도와 하락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 그리고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오는 이와 같은 흐름까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젠 또한 이러한 박셀바이오의 현재 주가와 비슷한 위치에서 이 위쪽으로 각각의 저항 구간들이 있었는데 박셀바이오의 저항 구간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구간들이 저항의 라인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박셀바이오의 17만 5천 원이나 23만 4천 원 구간과 비슷한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보시면 각각의 저항 구간에서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밀렸던 구간들이 이처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돌파가 되지 않고 주가가 이처럼 밀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셀바이오 또한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저항 구간들이 매도의 역할로, 즉 돌파를 방해하는 역할로 이 저항 구간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후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저항의 상당 구간까지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신고가를 더 이상 높이지 못하게 되면서 반등이 마감이 되었고 이와 같이 반등이 마감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도 신라젠처럼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등 시에 저항 구간에서의 대응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라젠 차트를 비교를 해드린 것이고 신라젠 차트의 흐름이 박셀바이오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어디까지 하락이 이어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긴 하락 추세도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 8만 원의 지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및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반등에 성공을 해서 신규 공략을 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 이 위쪽에 물려있는 분들이시라면 반등에 손실 없는 매도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셀바이오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